네, 안녕하세요. 16장에 이제 파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진동이었죠. 16장의 파동은 진동의 전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어떤 매질 하나 또는 하나의 지점에 그 입자의 위치가 주기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였고, 파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입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 매질, 예를 들면 줄과 같은 거나 아니면 물과 같이 연속적인 매질에서 한 위치에서 입자만 진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입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진동하면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진동을 계속 따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진동의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 것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운동이 또는 진동이 전파되어 나가겠죠. 이거를 이제 파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한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장에서 한 사람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의 진동이 되지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례로 그 운동을 따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파동이 될 수 있겠죠. 16-1절의 내용이 가로파동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16장과 17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는 17장에서는 주로 음파 또는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고, 16장은 일반적인 파동, 또 그 일반적인 것 중에서는 특히 더 많이 설명하는 게 가로파동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은 가로파동, 17장은 세로파동.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자면 횡파, 종파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로파동은 우리가 횡파라고 주로 얘기하고, 그래서 트랜스버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하고요. 종파는 롱지튜드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일단 이제 전체적인 파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은 이제 514페이지 파동의 종류에서 보면 역학적인 파, 그냥 역학파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에 전자기파, 그리고 물질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학파는 힘이 주어져서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하는 것,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니까 뉴턴의 운동법칙, 특히 뉴턴의 제2법칙이 적용돼서 진동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이 역학파가 아니에요. 전자기파는 물론 이제 종류가 다르니까 다른 거긴 하겠지만,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학파는 물질이 진동하는 거고,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 물질파라고 하는 건 물질파는 물질이 진동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물질 자체가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의 근원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파라고 얘기하는데, 역학파, 전자기파는 진동에 퍼져나가는 그런 진행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파는 그 물질 자체가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는 입자 자체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는 입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이중성을 얘기할 때 그런 성질적 측면을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자기파는 우리가 전기 자기장 영역을 공부하고 나서 뒷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전자기파를 따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광학이죠. 광학.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 그래서 전자기파를 그 현상적인 것을 다루는 건 바로 광학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파는 현대물리학에서 이제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이나 또는 16장이나 17장은 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역학파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전자기파나 물질파, 특히 전자기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특히 이제 17장은 이 펄스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펄스파가 사람의 앞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는 바로 진행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파동의 진행 방향. 그런데 이 펄스의 줄의 어느 한 지점, 예를 들어 줄의 한 점은 살짝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매질
매질은 진동한다고 하고 파동은 진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질은 진동, 파동은 진행. 그런데 진동의 방향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동하는 거고, 진행은 앞으로 진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수직. 이런 파를 우리가 가로파동 또는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횡파죠.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파가 횡파가 되는데, 이 종파라고 하는 건 뭐 앞에 종파는 그림에 나타나 있진 않아요. 종파는 용수철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수철.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을 앞뒤로 이렇게 진동해 보세요. 앞뒤로. 용수철을 늘렸다 당겼다 이렇게 진동. 위아래 말고요. 앞뒤로. 그러면 용수철에 파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밀도가 높아졌다가 또 어떤 부분은 밀도가 그 옆 부분은 인접한 부분은 밀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진행하는 것과 같은 파동의 진행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 파동이라고 하는 건 밀도의 어떤 크고 작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동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평행하죠. 진동과 진행이 평행한 이런 파동을 평행하면 이게 바로 종파가 되는 거예요. 종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이제 시누소디얼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그냥 사인파라는 얘기예요. 사인파. 사인 형태의 파.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또 정현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진동이나 파동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의 정의나 개념 그리고 관계식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오메가는 2파이 F. 이거는 진동에서도 역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각진동수 또는 각속력, 진동수, 또 주기 이런 관계들 있죠. 이런 관계들에 대한 이 관계식을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16장은 횡파를 가로파동을 다루고 17장은 종파, 특히 이제 음파만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음파는 종파예요. 그리고 이 줄파동 같은 경우에는 횡파가 됩니다. 자, 이런 책에서는 이제 515페이지 아래쪽 2번 그림이 종파 그림이 보여지고 있죠. 공기의 압력, 밀도가 어느 한 부분은 밀도가 높고 어느 한 부분은 밀도가 낮죠. 마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용수철 그림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